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70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09일 차입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 5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26페이지예요. 역행자 재밌죠? 네, 26페이지고요. 왼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어디요? 유전자의 본성, 부모님,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생김새도 전혀 나는 우리 엄마랑 닮지 않았는데 라고 하잖아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누구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 엄마랑 나랑 다른 것 같은데 엄마를 닮아가요. 엄마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딸이 굉장히 많이 똑같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똑같이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아들보다 딸이 같이, 똑같이 더 엄마를 따라하는 경향이 많고, 아들들은 좀,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들도 나를 따라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모님, 어머니 85%, 아버지 10%,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게 이제 5%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본성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 부모님이 평범했어. 그럼 나도 평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그 5%의 그 큰이모네, 큰이모, 막내이모, 고모부가 잘 산 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가난한 거죠.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가난한 거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막 그렇게. 그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돈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다 모든 것들이 정신세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우리는 유전자 명령.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라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 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정작 나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다른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을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달라.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의식, 자의식에 빠져버려서 그냥 무한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남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내 어릴 때 상처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릴 때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3살 전에 마음이 생길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간다. 스스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이다. 어떤 오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돌고 있다는 거죠. 오류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유전자 본성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난 달라 하지요.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5%의 사람들이 역행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스스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이 쳇바퀴를 돌 뿐이고, 나 역시 20살까지는 이런 쳇바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주식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죽어라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요? 혹시 이 내용이 나와 똑같다, 비슷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궁금하지 않아요? 죽어라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무슨 말인지 안다. 라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 답하고 싶다. 역행자가 되는 7단계를 벗어나야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싶은 것들에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똑같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 내 믿음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라도 생략한다면 7단계에서 지름길을 밟기 어려워지고 완전한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기본기가 받쳐져야 발동될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돼서 누적되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본기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본기가, 어디 가나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받쳐줘야 발동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순서가 잘못돼서 누적되는 효과도 발휘가 되고, 그렇지만 기본기는 항상 밟아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핵심을 아는 거죠. 공부에 대한 핵심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저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궁금했었어요.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해보라 그러면은 않겠지만, 시간을 뒤로 하진 않겠지만, 야, 이런 원리였으면 공부도 잘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선생님, 공부 시간에 답이 다 있다. 한테 집중하는 거. 짧게 짧게 집중하는 게 뭔가 있겠죠. 근데 그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여기서는 역행자에서는 7단계를 반복적으로 완전 밟아줘라. 단계를.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유 얻고 싶으세요? 인생의 자유를 얻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그럼 역행자가 되셔야 돼요. 역행자는 7단계를 잘 밟아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똑같다. 앞으로도 똑같다. 그쵸? 지금까지 했는 패,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동 패턴이. 그게 지금까지 한 게, 그 전에 생각했던 게 지금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그 지금 생각한 거는 미래에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경제적인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7번째, 7단계 읽어드렸죠? 첫 번째, 자의식을 해체해라. 내가 나를 믿고 있는 자의식을 해체하고 정체성도 만들고 유전자 오작동된 것도 극복을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6단계를, 6가지의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 6가지를 찾아야 되고요. 찾는 방법은 9단계로 들어가요. 완전히 나를 해체하는데 9단계로 쭉 들어가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식 수업은 부와 의식이 연결이 돼 있죠. 에너지가 밝아지면 부는 따라오는 거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려면, 여기서는 7단계인데 책만 읽어서는 조금 잘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엄청 쉽게 들리는 거죠.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볼게요. 적어도 현재 수입의 3배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수입의 3배는 손쉽게 얻어낸다. 이 7가지를 단계를 밟기만 해도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독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간은 한정적이라 생각한다. 당신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능이 있는가? 당신이 여기까지 책을 읽고 있다면 충분한 독해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선택받은 인간이라는 말이다. 이걸 독해할 수 있고 내가 여기에 있는 글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완전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 수업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바뀌면 들으면서 변해가면서 내가 내 거를 찾아서 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직접 듣는 게 제일 빨라요. 이 책을 보는 것보다 보고 책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역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역행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95대 5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타연한 그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역행자. 역행자분들이 여기는 중에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역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계속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 믿음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만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다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뭐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라고 본다면은 엄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라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마 찾아본다면 의식 수업이라는 것을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만난 거예요. 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바뀌고 어제도 바뀌고 어제보다 오늘이 또 나은 거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부산에 수업이 있잖아요. 부산에 또 들어요. 그냥 어쨌든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재방송 올라오면 네, 들으려고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올려주신다 했나? 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무조건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노력만 해서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진다면 무조건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참 궁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수입은 별로 안 돼. 근데 그냥 볼 때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많이 되고 뭔가 또 다른 점이 뭔가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걸 파악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연쇄 그 노력만 할 뿐 이 노력의 연쇄 작용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엉뚱한 데 힘을 쏟다가 지쳐서 포기한다. 연쇄작용, 엉뚱한 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엉뚱한 데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진짜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의식 수업을 들으면 각성이 되죠. 근데 돌아 나와서는 또 뭐예요? 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것 따로 습관대로 따로 듣는 것 따로 신념대로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점점 내가 내 습관 어릴 때 내가 믿고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신념을 바꾸려고 도전을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 뿌리를 찾아서 바꾸어야 된다. 바꿀 수 있는 시간에 이 교육비로 인해서 엄청 싼 거죠.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연락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만난 어떤 분, 중간에 소개하신 분 있죠.
오늘쯤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온다고 하긴 했는데 연락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온다고 했죠. 책을 계속 줘요. 책을 주고 또 책을 주면 안 읽고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틀 만에 읽고 갖다 줘야지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찝찝해요.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또 손에다 책을 쥐어서 또 보냈어요. 또 오면 또 책 줘야지. 수업을 끊을 때까지 책을 줘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들을 만한 친구를 한 명 만나가지고, 네, 중간에 한번 연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연쇄작용을 해서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각성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각성하고 빨리 내려놓는 시간도 갖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혹은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합리화를 하며 원래 있던 곳으로 후퇴한다. 원래 있던 곳으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해봤거든? 도전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뭐요? 결국 안 되니까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돈은 뭐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후퇴를 한다. 도전했다 후퇴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도 5%의 역행자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안 하고 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순리자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최하층에 있었지만 자유를 얻고 싶었기에 삶 속에서 최하층에 있었어요. 자청이 자수성가 청년 최하층에 있었지만 자유를 얻고 싶었기에 삶 속에서 수많은 방법론을 끊임없이 고안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과 배열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 대단한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렇죠? 그게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역행자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라고 답한다.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로 태어난 이는 일평생 45에서 55% 언저리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합리화를 하며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양 농장의 닭을 보자. 이 닭의 운명은 사실 정해져 있다. 농장 안에 있는 닭의 운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닭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닭과 교류하다가 결국 늙어 죽거나 인간에게 잡아먹힌다. 닭은 스스로 자유로운 운명이라 여겼을 것이다. 인간도 자아 덕분에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한다. 선생님이 공부하실 때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신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딱 둘이 들어오면, 두 개 다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유의지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내 에고의 의지인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서 한계를 갖고 있는 나의 의지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쓰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의 에고의 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신의 의지를 써야 되는 거야. 신의 의지. 그냥 인연법이 있고 열심히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즐겁게 입에 배어 있어요. 열심히라는 말이 참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인연은 때가 되면 오게 되어 있죠. 때가 되면 온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징은 자아의 유무다.
동물은 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있고 동물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의지로 내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다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어, 게요. 사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지만, 자아는 끝없이 속삭인다. 넌 자유의지가 있어. 여기선 자유의지예요. 저희는 신의 의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우리는 순수의식, 신의 의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이 때문에 인간은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에 의해 조정되는 꼭두각시임에도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한다. 스스로 유전자, 부모님에 의한 어떤 정신적인 거, 유전적인, 신체적인 유전자, 모든 것들이 유전자와 무의식, 무의식은 뭐예요? 나도, 몰라. 내가 내 의식을 몰라.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진짜 몰라요. 모르고 내가 이랬단 말이야. 처음에, 하고 이제 놀래다가 나중에, 내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놀래요. 놀래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빠르게 진도가 나가요. 근데 그거를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금방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막혀버려요. 인정하자. 놓아버리자. 라는 거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고 있었던 나의 무의식을 알게 되는 거. 자의식, 내가 어떤 의식으로 내가 나를 믿고 있는지 그 의식에 조정되는 꼭두각시다. 그런데 스스로 꼭두각시인데 특별하다고 착각한다. 잘났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의식 공부하면서, 야, 이게 이런 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몰랐던 세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내 두려움에 남편만 보면 두려웠고, 엄마 때문에 두려웠던 게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작동됐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쵸? 네. 계속 끊임없이 놓는 작업을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진짜 와닿는 게 그건 거예요. 질기고 억세다. 닭의 울타리는 푸시면 되는데 인간의 울타리가 있어요. 이 인간의 울타리가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질기고 억세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유전자의 명령은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대요. 현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하지 못하면 역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역행하는 게 우리는 찾아서 이해하고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과거에 마음이 3살 정도 될 때 마음이 형성되잖아요. 형성될 때 어떻게 이게 들어가느냐. 그쵸? 예.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떼부리는 건 뭐죠? 기질인가? 마음 형성이 안 됐는데 기질인 것 같아요. 저희 딸 둘째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그냥 뒤로 제껴버리는 마음도 형성 안 됐는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뭔가 안 맞으면 뒤로 제끼는 거예요. 그거는 기질인가요? 마음도 안 생겼는데, 그쵸? 원래 타고난 전 어부에서부터 기질인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 어떤 어릴 때 마음이 형성됐을 때 내가 나를 믿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신념, 뿌리 신념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서 계속 힘을 약하게 하고 맥락을 완전히 바꾸는 게 엄청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다음 주가 아니고 요번 주네요. 벌써 다음 주가 아니네. 그쵸? 요번 주. 맞나요? 그쵸? 요번 주죠. 토요일, 일요일 날 문경에서 하는 거예요. 1박 2일로. 네,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분씩 있잖아요. 네, 엄청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미나를 나눠서 할 정도로.
그쵸? 예, 많이 되는 그 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강의는 정말 학교에서도 학부모님, 원래 학부모님들한테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부모님부터.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하고 아이들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명령,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하지 못하면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래서 어릴 때 자란 환경이 참 중요하죠. 앞전 어떤 분, 대통령 어떤 분도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은 나왔지만 어릴 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맞고 자란 거 있죠. 맞고 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자랐을 때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고 자라서 분노가 많아. 그쵸?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분노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두려움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를 어떻게 해요? 회피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중독에 걸리잖아요. 음식물 중독. 그 중독에 걸려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도.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지려면 마음을 관통해서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에서 540까지는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셔서 해주셔가지고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나의 유전자는 무엇이며 나의 무의식, 내가 무의식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무의식은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고 있는 내가 있죠. 그게 나의 무의식이에요. 자의식. 내가 나를 믿고 있는 자의식도 밖에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빠르게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이 세 개의 줄을 끊어내 인생의 자유를 얻는 사람을 나는 역행자라 부른다. 이 세 개의 줄을 끊어내서 인생의 자유를 얻을 사람, 얻고 싶으신 분들, 네, 역행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역행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도반님들, 도반님들 다 역행자죠. 역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문경에서 1박 2일 깨달음 시크릿을 합니다. 이거를 참 많은 분들이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